TV 김재구 김재구입니다.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론 그리고 여론조사, 저는 아무리 시사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대한민국 정치판 처음 봤어요. 경쟁자 치고 올라오는데 지지율은 정체 중이다. 흔들리는 윤석열. 막 신문에 오늘 하루 종일 그거예요. 그리고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신문. 다들 뭐 자맹을 끝내고 정치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그런 대권 행보가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은 정체 상태고 여권 주자와 가상 대결에서도 밀리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아니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오늘 여론조사 기구에서 발표한 거 그 이낙연 또 윤석열 총장 둘이 대결했을 때 이낙연이가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누가 거기 대표이사느냐면 민주당 소속 여의도 연구원 하던 사람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창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한 겁니다. 아니 그 민주당 여론조사 기관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어요. 전목 언론인이 방송인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믿지 말자. 자, 여기에 범여권 경쟁자들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예고하면서 야권 내에서도 아주 대세를 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뭔 관측이 나옵니까? 관측이 나오기는. 이렇게 신문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루 그랬다고 그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쭉 두고 봐야죠. 그리고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뭐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지사가 43%고 윤 총장이 36%가 나왔어요. 뭐 7% 차이가 났다나? 나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 1위 하는 것은 절대 발표하지 말라고 막 패대기 치고 난리를 때리고 자기네 쪽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면은 대서특필하고 신문들이 윤석열 죽이기입니까? 그렇다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거기에 뭐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뭐 윤석열 측근 그 수뇌부에서는 조금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지. 오늘 처음 나온 여론조사로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윤 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은 36% 기록하고 또 31%를 기록한 이전 대표하고 둘이 5% 차이밖에 안 난다. 오차범위에 들어왔다. 이렇게 난리를 핍니다.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뭐 다 틀리긴 틀려요. 어쨌든 뭐 이런 걸 두고서 정치권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막 떠들고 본격적인 대권 후보를 시작하면서 정치 참여 불확실성은 걷어냈지만 여론조사 결과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윤석열 총장이. 거기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은 아마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또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본다. 이게 말입니까? 나는 너무 앞서간다. 그리고 이 같은 위기는 윤 총장이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신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선 반문재인 보수 인사로 입지를 다지면서도 국민의힘과 선을 그으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언제 윤석열 총장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까? 그냥 한 길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흔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동훈 논설위 의원 확실하게 이번에 밝히세요. 여권 인사 누가 그랬는지 또 청와대까지 개입이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야권 주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연대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연대. 그런데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미룬 채 장외 행보로 이어지고 있어서 행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또 대부분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소문 또 네거티브 이런 것일 것이고요.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그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슬슬 흘리는 거예요. 어쨌든 정치권과 소통 행보를 살펴보면은 요즘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영세 협력위원장, 원희룡 도지사, 안철수 또 김영환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했죠. 이런 분들을 계속 윤석열 총장이 만나면서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권의 유인태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참 이분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죠. 정원을 향해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원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인다. 꽤 실망스럽다라고 말해요. 그 여권 원로 유인태 이분이 아니 뭘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이 취소됐다는 사실도 전해요. 유인태 전 총장이 윤 전 총장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으나 약속이 취소됐다는 사실도 전했는데 윤 총장이 여권 인사와 소통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유인태 전 의원. 아니 본인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취소됐다고 이렇게 또 김종인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네.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잠재적 경쟁자들의 대권 행보도 이제 윤 총장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판에서. 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도약이 있습니다. 그 도약은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8월 15일 날 만약에 나오시게 되면 여기에 또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 총장이 지지율이 약간 멈췄다고 해서 그냥 호들갑 떨고 난리 필 필요 없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형 씨는 정치 참여를 선언했지만 또 김동영 씨도 이제 곧 정치 참여한다고 분명히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할 건데 김동연 부총리는 입당을 안 한다는 걸로 발표가 될 것 같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마 입당하는 걸로 그렇게 굳혀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윤 총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그 시사평론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최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윤 총장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 그 수뇌부에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후보로 나온다고 칩시다. 사실상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명분 자체가 윤석열 총장처럼 그렇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 정부가 너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임기 채워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대통령 출마하시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신 분인데 여기서 많은 점수가 깎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윤 총장은 어느 분들은 저렇게 빠지면은 지지율이 빠지면은 입당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뭔 입당을 합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도 앞으로 있고 또 모르긴 몰라도 김종인도 어떻게 노인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고 또 김용갑 어르신이 또 나오셔가지고 이제 윤석열을 엄청 많이
지지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뭐 보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중도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지금 그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건 맞아요. 예, 그리고 지난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이후에 지지율 상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강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대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듣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게 이름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발성 민생 정치 일정으로 이슈를 끌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슈를 못 끌고 있습니까? 이슈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언론들이 약간 오두 저 정확한 팩트로 저 기사를 많이 안 써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정부하고 이 정부 집권 여당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를요 지금 2,000명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여기에서도 묻히는 게 있어요. 이 거리두기조차 시작되면서 민생 행보가 예전만큼 주목받을 수는 없죠. 그만큼 또 활동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 핵공학 그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지난 6일 날 윤 총장의 첫 번째 민생행보 현장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와서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 지금 민생행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그냥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만나러 다닙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만나는 상대가 좀 속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로나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김동영 부총리가 출마 선언하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의 표가 갈라져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 명지대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윤석열 총장에 기대되는 것은 안정감이다. 최근 행보를 보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 이거는 보완하면은 아마 판단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최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할 경우에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역시 지금 행보보다 명확히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 언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오늘 그 지지율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고 대서특비를 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가볍다. 또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제가 아까 처음에 저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소속 여의도 연구이사인가요? 이분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한테 불리한 질문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 오늘 누구죠? 그죠? 홍준표 의원의 희망편지. 네 번째 희망편지인데 여기에 이런 말을 했네. 오늘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좀 시사 좀 잠깐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비교도 안 되게 또 부동산 완전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아주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부동산 정책 좌파 이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 부동산도 또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하늘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되었으나 2015년 10월에 폐지됐고 그리고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것을. 그리고 공급도 대폭 늘려야 되고 도심의 그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아주 그리고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아주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일대 주택 법안으로 전환되어서 그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전문 지식인처럼 기가 막히게 오늘 팩트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뭐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여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주 정말 괜찮다.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을 날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자유시장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마디 더 이제 저 문재인 정권한테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방역에 치명적 실수를 범했으면 질병관리청장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총리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오히려 국민들을 쥐어짜는 4단계로 격상하여서 자영업자나 기업만 죽이고 있으니 참으로 좀 황당하다. 차라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줄 돈으로 웃돈이라도 주고 양질의 백신을 사올 생각이나 해라. 그게 맞다. 아니 이건 뭔 병만 주고 약은 주지도 않고 무책임한 정권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한탄만 그냥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런 정신없는 정치 하는 저 여권이나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 좀 참 정말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이 정부 맞습니까? 퇴임을 앞두고 자신들의 그냥 안위에만은 급급한 그런 비겁한 정권을 가지고 흔드는 그런 못된 어쨌든 아주 못된 집단입니다. 빨리 끝나야 돼요. 하여튼 정신 차려가지고 이 정권 아주 몰아내는데 우리 아주 진짜 목숨 걸자고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 또 그 언론의 호들갑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공약까지 시사를 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